안녕하세요. 6월 월말 모의고사 강평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강평은 많이 틀린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6월달 같은 경우는 짝수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짝수번으로 2번 거저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심사관님은 이게 무슨 은는이가 조문특강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도 짚어드렸었고요. 처분의 주체 이게 청장님, 심판원장님, 심판장님, 심사관님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심사관님이 처분의 주체로 나오는 사안은 대표적으로 조문특강에서 정리했었죠. 거저류 통지, 그 다음에 각종 결정 죄송합니다. 고정각하 결정, 특허 결정, 거저 결정, 존속기간 연장 등록 결정, 그 다음에 직권 보정이나 직권 재심사할 때 특허 결정 취소 통지합니다. 그 특허 결정 취소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심사관님 처분의 주체.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저 결정하고자 할 때는 해서 요 내용이네요. 거저 결정. 그러니까 심사관님 은는이가 맞네요. 만약에 이 문제 나오는데 심판원장님은 거저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틀린 문제입니다. 이게 처분의 주체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문제풀이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월말 모의고사 강평에서 앞으로 진행된 문제풀이 강의 수업의 샘플들 참고하실 수 있어요. 이론 강의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을 겁니다. 무슨 때, 무슨 면, 무슨 더라도, 무슨 경우, 이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 읽자마자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예상이 되면은 공부 끝난 거예요. 그 예상이 될 정도로 조문과 판례의 지문을 숙지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의 자세가 된 경우 이 전제 조건 읽자마자 0.1초 만에 떠오르게 되는데 그런 거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게 90%는 그런데 10%는 좀 덜 가봐야 할 때도 있어요. 심사님께서는 거저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무슨 때 나왔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모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덜 봐야 돼요. 그러니까 10%에 해당되네요.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누구누구에게 이게 수신처하고 어떤 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할지 수신처하고 통지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전부 기본 강의 조문특강에서 잡아드렸죠. 특히 최근에는 통지 대상 쪽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출원에게 통지하고 기관장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지만 이게 거저류 통지입니다. 거저류 통지는 출원인에게 하면 됩니다. 많이 틀린 문제로 하는 게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제가 틀린 예상 지문도 잡아드립니다. 그래야 전제 조건 읽자마자 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만한 게 발명자에게는 아무것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지만 보정각하할 땐 그러하지 않은 0.1초죠. 보정각하 쟁점 3개 있다고 다 정리 끝났습니다. 이미 조문특강까지 해서 다 외웠어요. 첫 번째 쟁점 사유, 두 번째 쟁점 예고 통지 유일하게 안 하고 단독 불복 안 됩니다. 거불심에서 거저 결정과 함께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후속 절차 진행 후에는 번복 불가합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였네요. 예고 통지하지 않는다.
네, 1번 지문 맞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제가 지금 체크 포인트 잡아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을 체크하셨어야 돼요. 하나의 지문이 3줄에서 5줄, 6줄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체크 포인트가 여러 군데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잡아드릴 거. 이런 걸 이제 문제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 체크 포인트가 틀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인식 자체를 형성하는. 지금 문제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심상한님은 누구누구 은는이가 처분해 주체 체크 포인트 또 나왔네요. 최후 거주를 통지에 따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무슨 몇 나왔는데 제일 끝에 줄 보면 보정 각하 결정은 심사한 처분해 주체 일단 맞습니다. 처분해 주체는 심상한님 맞고요. 그 다음에 최후 거주를 통지에 따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무슨 면 전제 조건이 게임 끝났다. 얘는 보정 각하 사유네요. 사유는 기본적으로 이거 2번 문제인데 그냥 여기다 필기하겠습니다. 최후나 재심사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최후나 재심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보정각하해야 된다. 바로 0.1초 만에 틀린 문제예요. 이거 나오면서 신규사항 추가, 감잘명 빼박 아닌 거, 새로운 거주로 발생한 경우. 근데 새로운 거주로 발생했을 때 청구항 삭제는 예외. 청구항 삭제에 따라서 새로운 거주로 발생한 경우는 예외. 이렇게 1, 2, 3단계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 특강 통해서 다 외웠었습니다. 지금이 최후 나왔고, 그 다음에 청구항 삭제 보정 제외, 청구항 삭제 보정 예외 이것까지 나왔고, 새로운 거주로 발생 51조 1항이죠. 이거 다 만족됐네요. 최후 청구항 삭제 예외 51조 1항.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 없이, 이게 이겁니다. 출원서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필요 없이가 예고 통지 안 한다는 소리예요. 예고 통지 안 한다.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해야 된다. 1번 지문과 2번 지문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예고 통지하지 않는다. 다음 3번 거주를 통지 받기 전 0.1초. 이런 문제 스타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공식 기억나세요? 공식 지금 다 외웠어야 됩니다. 자진 보정, 최초 거주를 통지, 최후 거주를 통지, 거주 결정이나 특허 결정 받고 나서 재심사 청구 시, 신규사항 추가했을 때, 감잘면 빼박이 아닌 경우, 특히나 뭐 청구 범위 변경이나 확장했을 때, 그 다음에 보정을 2회 이상 했을 때, 신규사항 추가하면은 보정 승인하고, 최초 거통, 다 외웠어야 돼요, 지금. 최초에서는 승인하고, 최후 고통. 최후나 재심사에서는 각하하고, 각하하면 거의 90% 거주 결정 나옵니다. 4.3항 같은 경우는 승인하고 거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초도 승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최후는 각하하고, 각하하면 웬만하면 거주 결정 나옵니다. 2회 이상 했을 때 각각 유효. 최초나 최후 했을 때는 마지막 것만 유효. 재심사할 때는 처음 것만 유효. 0.1초 다 외웠어요. 거주를 통지 받기 전 자진 보정이란 소리입니다. 2회 이상 표 그리면 게임 끝났네. 2회 이상 자진 보정에서 2회 이상이면 각각 유효. 무슨 경우 0.1초라는 소리예요. 무슨 경우 전제 조건 나왔네요. 각각의 보정이 유효하나 맞고요. 그 다음에 최초 거주를 통지 받은 후 이번 최초 밑에 거네요. 2회 이상 보정하는 경우 무슨 경우 다시 나왔네? 그럼 이건 마지막이지. 각각의 보정 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맞죠? 마지막 전건은 다 취하 간주되고 마지막 것만 효력이 나온다. 0.1초 문제였습니다. 4번 거주를 통지해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해서 보정서와 의견서가 제출되더라도 무슨 더라도 나왔는데 약간 어색한 표현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사기준 문구거든요. 심사기준은 11월 말에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만 지금도 풀 수는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문장 자체가 어색했을 겁니다. 주문과 판례에 등장하지 않고 심사기준 문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최초나 최후나 똑같은 이유는 거주를 통지라고 하겠습니다. 거주를 통지받고 지정기간 주면
이 안에 보정할 수 있어요. 보정기간이죠. 최초나 최후받으면 지정기간 안에만 보정할 수 있잖아요. 기간 경과에서 보정 절차 밟으면 그게 요구되는 서면이 보정서 아닙니까? 보정 절차 주체기간 서면도 다 외웠죠? 주체 출원인, 기간이 저 기간, 서면이 보정서 이거 다 외웠습니다. 기간 경과에서 보정서 제출하면 얘 반려됩니다. 반려사유예요. 근데 얘는 이제 심사 기준입니다. 기간 지나서 의견서를 내는 거는